자, 10월 7일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어제 급락세, 어제 이틀 동안에 많은 하락이 있었는데, 시장은 계속 올라가 주었고, 코스피 시장은 여전히 외국인들 매도세가 있죠. 자, 코스피 시장 외국인이 매도를 했고, 기관에서 크게 받쳐주면서 외국인이나 개인의 양 매도를 기관이 모두 받음으로 인해서 코스피 시장도 1.76%잘 올라갔고, 코닥 시장도 오늘 거의 뭐 3%대 급등하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외국인들의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왔죠. 개인이 홀로 매도를 했고,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미국의 이 디폴트 우려가 조금 완화가 됐죠. 그런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좋아졌고, 지수 차트를 보면 사실 해도 너무했죠. 그동안 코닥 차트인데 일봉에서 엄청나게 무너졌죠. 많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어제 깔끔하게 이렇게 끝나면서 위험해졌구나 했더니 다시 돌아나갔고, 일단 5일선 회복 안착까지 해줘야 비로소 마음이 놓이는데, 5일선 포인트가 960포인트예요. 따라서 960포인트를 돌파 안착해주면 조금 마음이 놓이는데, 아직 5일선 돌파까지는 조금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차트도 마찬가지로 반등해줬지만 결국은 5일선 돌파 안착을 해줘야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추세를 전환으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5일선 안착까지 한번 해주면 좋고, 코스피 주봉 차트를 봐도 이 수급주선 60주선, 제가 이번 주 금요일 안에 이 60주선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목요일인데 아직은 다행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코닥 차트도 어제 주봉 60주선을 강하게 이탈했다가 좀 회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번 주에 내일 금요일에도 금요일장이 좀 전통적으로 안 좋긴 해도 그래도 60주선 위에 깔끔하게 올려놓으면 추세가 다시 돌아서 살아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되고, 여러 가지 세계 지금 상황이, 미국의 상황이 특히 조금 좋아져서 오늘 미국 시장이 큰 이변이 없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내일 조금 다시 한 번 더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낙폭이 과했던 종목들 위주로 크게 돌아다 올라갔고요. 셀트리온 그룹도 많이 밀렸는데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원체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은 더 그래도 올라가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HLB 그룹들도 전체적으로 조금 반등해주는 분위기인데, 뭐 다른 종목들 반등한 거에 비해서 큰 상승을 한 건 아니죠. 물론 HLB 제약 같은 경우에 조금 크게 상승해졌지만, HLB나 HLB 그룹주들은 HLB 힘이 뭐 그동안 크게 엄청 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역시 낙폭이 엄청 회복해주거나 이런 건 아니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주식은 추세를 잘 유지해주는 게 중요한데, 아직은 잘 유지해주고 있죠. 월봉의 추세가 크게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주봉에서 딱 찍을 자리에 10주선 찍었습니다. 이 자리를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주식은 제가 항상 HLB에 대한 재료도 많이 올려드리지만, 재료 플러스 기술, 기본적 플러스 기술적 분석이 세 가지가 맞아야 되죠. 예전에 이렇게 그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19년도 11월 달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추세가 굉장히 크게 무너질 수 있는데 딱 찍고 돌아섰죠. 그러니까 우리 추세 안 깰 거야 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일봉에서 보면, 일봉에선 그런 자리들을 찾을 수가 없죠. 일봉에선 단지 매수 매도 타점을 잡는, 즉 월봉에서의 장기 추세를 보고 주봉에서는 추세의 턴 이런 거를 보죠. 그리고 추세 유지를 보는데 지켜줄 자를 잘 지켜주는 게 HLB 생명과학이고, 자, HLB도 보게 되면 월봉에서의 추세가 크게 변함이 없는 상태죠. 5개월 선 위에 단단하게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자, 주봉에서 보시면 예전에 변곡점 하나를 이탈하면서 위험해진 것 같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두 번째 변곡점 위에 있죠. 하지만 이제 HLB 같은 경우는 아직 10주선 회복을 못 해줬기 때문에 내일 금요일날 10주선 위에 회복을 해줘야 추세가 3주간 조정 뒤에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내일은 반등을 조금 더 해줘야 되지 않나 싶고, HLB 제약은 사실은 많이 올라왔었죠. 많이 올라왔다가 제가 어제 종가상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하나 있다고 그랬는데, 이 자리는 예전에 굉장히 뚫기 힘들었던 변곡점과 매물대 자리인데 이 자리들을 꼬리 짚고 딱 올라갔죠. 그러니까 추세 같이 지켜줬고, 주봉에서 특히 지켜줘야 될 자리가 20주선인데 오늘 종가상 일단 올려놨습니다. 내일이 금요일인데 내일도 이 위에서 끝나야지만이 20주선을 타고 올라가서 추세가 유지가 되는 이런 상황이고, 월봉에서도 10개선 딱 찍고 5개선까지 올려놨죠. 역시 5개선을 잘 지켜줘야지만이 상황이 추세가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대량거래 터지면서 올라갔던 이 부분을 다 거의 다 반납을 했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크게 한번 무너질 뻔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이 5개월 선, 아니 5일선에 대한 변곡점들의 가격이 있어요. 예전 역사 속의 가격들이 있는데 이런 자리들을 이탈하게 되면 완벽하게 추세가 깨져서, 물론 지금도 많이 토해낸 거죠. 거의 다 토해냈는데 어쨌거나 이 밑으로 더 깨지지 않는 게 다행인데, 요거 자리 깨면
더 크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항상 HLB 제약을 대할 때는 꽤 많이 올라왔다 조정받는 종목이라는 거를 꼭 명심해서 보시는 게 중요하고 넥스사이언스도 주봉에서 보면 이제 내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봉이 꽤 중요한데 20주선을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직은 잘 지켜주고 있고 일봉에서 이렇게 박스권 하다 리턴함으로써 조금 위험을 주는 거 있죠. 월봉에서 5개선 아직 회복 못 해줬는데 예전 항상 말씀드렸듯이 많이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순간 언제든 이렇게 조정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맞게끔 대응하는 게 좋죠. 그거에 맞게끔 대응이라는 게 항상 월봉에서 좀 가격이 쌀 때 이럴 땐 장기 투자 가능해도 높을 때는 단기 단타로 대응하는 게 맞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자, 지트리비에이티 혼자를 급락했죠. 일봉에서 이렇게 뭐 상한가 점상가고 난리를 폈던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들어오고 제가 이 종목 이식해서 찍고 떨어졌다 다시 밀렸을 때 5개월선 근처가 중요한 매수 타임이라고 그랬죠. 요거 끼면 바로 손절. 그래서 50개월선의 가격을 딱 찍은 게 아니 5개월선 가격을 찍은 게 오늘의 저점이기 때문에 오늘 저점 근처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고 오늘 저점 깨면 손절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월봉에서 보니 5개월선에 갖는 의미가 이렇게 커서 이거 깨게 되면 당연히 손절이지만 이때 매수했더라면 지금도 괜찮은 수익권이죠. 사실은 이 HLB 인수가 되면서 좋은 호재를 갖고 올라간 거긴 한데 앞으로 계속 호전이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 5개월선 기준으로 꾸준히 잘 보시는 게 맞습니다. HLB 파워도 월봉에서 장기적으로 깨지 않아야 될 중요한 자리 하나를 이탈 안 했는데 이 자리가 되죠. 변곡점이 있어요. 산 같은데요. 깨지 않고 이 친구도 결국 이제 박스권이라고 그랬죠. 주봉에서 20주선도 이탈하면서 굉장히 위험해졌는데 HLB나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절대 20주선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그럼 이렇게 추세가 무너집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박스권 하나 이탈했죠. 2,000원만 가면 2,000원, 500원, 600원, 600원 이렇게 놀던 주식이 하단을 이탈함으로 인해서 밑에 있는데 5일선 돌파한 짝 박스권 안에 들어올 때까지는 추세가 완벽하게 턴이 되겠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경계심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고 일단은 20년도 3월달에 영상이 변곡점 깨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때 가격이 이번달 저점 가격인데 저점의 가격이 1710원대죠. 투자자의 동향을 잠깐 보면 HLB 먼저 보면 오늘 기관도 오늘도 샀죠. 오늘도 매수를 하고 있고 여기들이 매도를 했다고 해도 결국 큰 물량을 매도한 건 아니고 좀 작게 매도한 물량이고 연기금도 좀 들어왔습니다. HLB 생명과학도 역시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을 받고 있죠. 계속 꾸준히 매수세가 보이고 역시 연기금도 보이고 있습니다. HLB 제약도 꾸준히 외국인 매수세. 넥사이언스는 조금 혼조사항이고 HLB 파워도 자 지트리비엔트도 오늘 급락하는 듯해도 결국 외국인들 들어왔고 특이한 거는 그동안 보이지 않던 연기금이 조금 보인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HLB 그룹주들은 향후 흐름이 아주 나빠 보이진 않지만 항상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있고 책임도 본인에게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체적으로는 바이오주들이 많이 살아났고 mRNA 관련주들도 그렇게 급락하다가 오늘 거의 뭐 두 자릿수 때까지 올라간 종목들도 있고 자,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한국파마라든가 이런 종목들 관련 한국파마 관련한 영상은 제가 있어요. 오늘 한국파마가 꽤 올라갔죠. 일봉에서 보면 순간 이렇게 한 22% 찍고 왔는데 이 머크사의 코로나 치료제가 너무 비싼데 이 한국파마가 제넨셀에 투자를 해놨죠. 근데 이 제넨셀이 단팔수라는 치료제를 이용해서 단팔수라는 원료를 이용해서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한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죠. 인도 임상에서 95% 정도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가격이 저렴하다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워크사에 비해서는 조금 더 요새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사가 있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오늘 한번 급등하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많이 떨어졌죠. 그동안 5개월선도 이탈하고 따라서 주봉 같은 데서 벌써 예전에 변곡점까지 왔다 간 거기 때문에 추세가 완벽하게 회복되진 않았지만 위 박스권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변곡점이 있어요. 이렇게 언덕 같은데 이것도 깨면 안 되는데 이거 정확히 안 깼죠. 이런 가격대를 기준으로 매도 대응을 하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셀티온도 조금 살아나는 거 다행인데 이 흐름이 며칠간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이어졌다가 조금 하루 이틀 조정 먹고 다시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추세들이 계속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